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한 어르신에게도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되신 이분은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이 아들도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출근을 할 때면 꼭 현관 밖에서 문을 잠그고 어르신이 혼자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안 좋은 소문이 들렸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빼앗고 아버지 감금한다고요. 하지만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아들을 이해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를 부탁하기도 힘든 치매. 아버지가 혼자 다니시다 길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 일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를 돌보아줄 사람을 구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도 치매 환자를 처음 겪는 경우라 이런 방법을 택한 듯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죠.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경우를 보더라도 치매를 겪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평생을 아이들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두뇌 활동을 활발히 하셨을 것 같은 위의 어르신이 치매라니 주위에서 더 놀라기도 했습니다. 치매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지 모르는 불청객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으로 손꼽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유독 현대인들이 치매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서부터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설탕보다 치매를 더 유발하는 당독소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우리의 주방과 식탁에서 놓치기 쉬운 치매의 숨은 원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독소라는 녀석이 문제입니다. 당독소는 과학적으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음식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튀김을 즐길 때 그 고온에서 바삭하게 튀겨진 오징어 튀김옷 속에는 당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 위에서 구워진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사이에 있는 탄수화물인 글리코겐과 함께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서 생기는 그 맛있는 향. 그것이 바로 당독소의 맛입니다. 또 대파를 기름에 지글지글 볶아 만든 파기름의 깊은 맛 역시 당독소입니다. 이처럼 당독소는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접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당독소를 찾는다면 바로 고온에서 구워진 과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유와 계란, 밀가루를 섞어서 오븐 안에서 황금색으로 구워낸 그 맛있는 과자도 사실은 당독소와 함께합니다. 즉,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 상당수가 고온에서 조리되거나 튀겨질 때 당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약간의 주의와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 즐겨 먹고 좋아하는 그 음식에 바로 당독소라는 녀석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놀라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게 내 건강을 해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뉴욕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당독소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안 좋지만 특히나 노년층에게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당독소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소모되거나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독소가 몸속에 머무르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하게 되죠. 당독소와 관련된 질병으로는 당뇨병, 암, 피부노화, 동맥경화, 백내장 등이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당독소가 신경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영양학협회 저널에 수록된 연구 자료를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고기를 삶았을 때와 구웠을 때의 당독소 차이를 보자면 삶은 경우에 1538km 유닛의 당화산물이 있었지만 구울 경우에는 958km 유닛으로 약 6배가 증가했습니다. 닭고기도 마찬가지로 삶았을 때 1123km 유닛의 당독소가 있었으나 튀긴 경우에는 무려 18,520km 유닛으로 약 16배나 증가했습니다. 감자 역시 삶은 것보다 튀긴 것에서 당독소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니 식사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설탕을 줄이는 것입니다. 설탕은 단백질과 지방과 결합하여 당독소를 만들어내며 혈당을 높여서 당독소 생성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설탕 대신 다른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테비아와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테비아는 자연에서 얻어온 천연 감미료로 설탕보다 300배나 더 달콤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혈당 영향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게다가 혈전 생성을 낮추고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멋진 친구입니다. 알룰로스 역시 좋은 선택입니다. 이것은 무화과나 건포도에서 발견되는 희소한 천연 감미 성분으로 설탕의 70%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룰로스 역시 몸속에서 크게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이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혈당 영향이 적습니다. 여기에 항염 및 항산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건강하게 단맛을 즐기기에 좋은 식품이죠. 그러나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구역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권장량 내에서 안전하게 즐기면 좋겠네요. 당독소의 양은 재료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조리법에 따라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당독소는 높은 온도와 건조한 환경, 그리고 산성이 아닌 상태에서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충분한 수분과 함께 산성 환경을 만들어 조리하는 것이 좋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을 선택하고 레몬즙 같은 산성분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구울 때 식초나 레몬즙을 겉에 바르고 구우면 비린내를 줄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당독소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당독소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필요해요. 항산화제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나 조직의 산화 및 노화를 방지합니다. 비타민 A, C, E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섭취하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는데요. 비타민 A는 당근, 시금치, 달걀,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토마토, 양배추, 감귤 등에서는 비타민 C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몬드나 식물성 기름 등에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의 당독소 생성을 방지하고 이미 생성된 당독소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운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당독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운동이 근육에서의 글루코스 사용량을 늘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이 과정에서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여 당독소를 만드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은 인슐린의 작용력을 개선시켜줘서 세포가 글루코스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과로 혈중의 글루코스 농도가 낮아져서 당독소 생성 환경도 완화되는 거예요. 결국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운동은 건강 유지와 함께 몸속의 당독소 축적 방지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습관적인 운동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